CAT 기출문제풀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CAT랑 ATC는 약간의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수험 번호 칸이 3개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A 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칸 해가지고, 근데 수험 번호랑 이름이랑 일자를 쓰는 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자는 시험 지시는 날짜 하실 테고, 수험 번호는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수문화 하시면 되고, 이제 이름 들어가는 것만 해서 그냥 약간 좀 디테일하게 바뀌었다 라는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가 도상독해서 이게 ATC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AT로 바뀌면서 추가됐는데, 아이고 이거 뭐 어때 하시는데, 이거 하나가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이제 대략적인 형태가 눈에 보이니까, 아 얘가 여기 있구나, 제가 저기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즉 삼각법에 대해서 아직 많이 공부를 못 하시고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봤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단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명칭이 다 영어였다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TC는 영문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전에는 5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개로 2개를 더 늘었고, 명칭도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자잘한 설정 값이 있는데, 그것들 이외에는 그냥 그리는 방식은 ATC랑 100%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삼각법이라는 걸 하실 줄 알아야, 이제 그리실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삼각법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이 많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실 때 알파벳하고 단어를 먼저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말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이해를 했을 때 문장을 조합해서,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넣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즉 이 삼각법 가는 게 단어예요. 예, 단어. 이것들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그림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돼야 대화가 되어집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야 할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남이 봤을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림으로, 이게 상당히 큰 스킬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이 삼각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절대로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CAD를 배우실 때 단축키를 많이 배우시는데, 한 가지 좀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삼각법을 하기 위한 알파벳이에요. 예, 영어로 치자면 단축키를 알파벳으로 하나, 이렇게 A, B, C, D, E, F, G를 배워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어떤 단어를 쓸 건지, 즉 어떻게 그려 나갈 건지를 조합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CAD가 아닙니다. 예, 얘는 그냥 저희가 나 이거 그릴 거야, 저거 그릴 거야 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림은 순전히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CAD를 배울 때 단축키 할 줄 안다고 끝으로 내선 안 됩니다. 즉 이 삼각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CAD 기초책 많은데, 이제 LTC 책도 많은데 대부분 다 이제 말로 중요하다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겁다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일단 현재 학원에서 또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CAD 쪽으로, 이 CAD 뭐 3D도 제가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간에 디자인이든 CAD든 건축이든 기계든 할 거 없이 모든 분야, 즉 이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모든 분야는 삼각법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충분하고 할 줄 알아야
일을 할 때도 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각법을 공부하실 때 일단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권장드리는 게 그림을 보는 거 이전에,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 보이는 뭐 휴대폰도 되고요, 드라이기도 되고, 뭐 보조 배터리도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빛도 괜찮고요. 네, 뭐 손거리든 여자분이면 뭐 화장품이든 남자분이면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품 같은 것들, 뭐 가위나 볼펜 이런 것들 전부 다 것들을 그냥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때는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저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그냥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휴대폰 뒷면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액정이 앞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액정에서 볼 때는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위치가 위냐 아래냐 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종류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액정 뒤에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상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법인 겁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남들이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하는 게 삼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ATC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밖에 없어요. 즉 C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등각으로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ATC는 이거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3개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CAT 바뀌면서 이거는 좋아졌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자면은, 요렇게가 앞쪽 정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보는 걸 정면도 잡은 거죠. 그리고 휴대폰을 칠게요. 액정 쪽이 됩니다. 액정에서 볼 때 오른쪽이 이쪽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서 볼 때 두께가 요렇게 나와진다는 뜻이죠. 요렇게 보는 방향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앞에서 볼 때와 옆에서 볼 때는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즉 요렇게 높이가 똑같이 가요. 네, 이제 앞뒤에서 보는 건 이제 폭이라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옆에서 보는 폭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고 두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지지 높이는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 이쪽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폭이 똑같이 갑니다. 휴대폰을 지금 갖고 계시면은 액정에서 보고 한번 위에서 보듯이 싹 숙여 보세요. 그럼 폭이 똑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입니다.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앞뒤 좌우 상하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라도 보실 수 있으면 거의 삼각법은 마스터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좀 빠르냐 늦냐의 차이 있지만, 앞뒤 좌우 상하에 대한 구분이 되고 그림을 봤을 때 얘가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네, 빨리 그려지는 거는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속도 조절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줄 알면은 언젠가는 그립니다. 네, 시간이 걸리든 덜 걸리는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언젠가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예제 첫 번째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일단 그리는 방식은 대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외에도 이런 동영상 찍는 분이 꽤 되실 텐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것은 기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캐드 켜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가가지고, 창이 안 뜨네요. ACAD ISO 선택하시고 일단 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일단 CAT 시험은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열어서 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 받을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CAD ISO를
받았다 라는 개념으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LA 하고 엔터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일단 여기 추가 버튼 Alt-N 하시든 클릭하시든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7개를 만들어 볼게요. 7개를 만든 이유가 일단 CAT 시험에서 7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순서나 만드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연습했을 때 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손이 적게 가고 안 헷갈리고 제일 편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 건데 이거 순서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이 창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알아서 가나다 순 ABCD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드실 때 그냥 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래서 남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냥 내가 볼 때 편하다 싶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법은 그냥 손이 좀 덜 간다. 예,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 바꾸는 건 선택하시고 F2번 눌러주시면 바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치수라고 넣을 거고요. 엔터하고 화살표 내려가고 F2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분선, 그 다음 또 내려가고 F2번, 그 다음에 외형선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 F2번 뷰포트, 그 다음이 가상선, 그 다음이 중심선, 그 다음으로 문자라고 치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한영 전환 좀 시켜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7가지 대한 글자를 다 넣었거든요. 이제 컬러 넣을 건데 흰색 부분 클릭하시면 창이 떠요. 다른 컬러 쓰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 여기 컬러만 쓰시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컬러 치수는 1번 빨간색 할 건데요. 클릭하고 확인해도 되고요. 좀 편하게 하자면은 눌러놓고 빨간색 가시면 번호 1번 되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 이렇게 그래서 그냥 1번하고 확인하면 색깔이 바로 들어갑니다. 즉 수문선은 2번, 외형선은 3번 초록색, 뷰포트는 4번 되고요. 가상선은 6번, 선홍색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집니다. 즉 순서대로 넣으니까 손이 1, 2, 3, 4 쭉 건너뛰고 6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한결 더 쉽다는 뜻이죠. 그 다음 선의 종류를 넣을 건데요. 컨티뉴어스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갖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갖고 와도 되고 저처럼 한 번에 다 갖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자에서 뷰포트 아니 문자에서 한영 바꿔놨거든요. 안 바뀌었으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되면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일단 수문선은 영어로 히든입니다. 그래서 H 하시면 앞글자 찾기 있어서 바로 맞아요. 그래서 확인, 도wnload, 그 다음 중심선 영어로 센터, 그래서 C 하면 센터로 맞습니다. 확인, 그 다음 도wnload, 앞자 누르고 가상선이 영어로 팬텀이에요. 그래서 P, 그래서 팬텀 들어왔죠. 확인. 그래서 선 3개를 지금 다 끄집어낸 상태고요. 수문선은 노란색, 히든이기 때문에 히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선홍색은 가상선, 팬텀, 그 다음 중심선은 센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외양선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체크를 넣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니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즉 이놈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용도가 안 맞으면 실격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컬러도 안 맞으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색 이외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색들은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레이어가 된 거니까 창을 끄고 이제부터가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레이어 만드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시작할 건데 레이어 맞죠? 그럼 알아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맞추실 건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이어 만드는 것을 연습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일단 시험은 다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가 빨라야 심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예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둘째치고 레이하는 건 연습을 좀 꾸준히 했다는 뜻입니다. B라는 학생은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는 거든 레이어를 만드는 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시작했으면은 A라는 학생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약 한 15일 이상, 15시간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 하시면 한 10분쯤 걸릴 거거든요. 10분이면은 15분이면 한 150분 정도 되겠네. 한 2시간 좀 넘게 한 2시간 반 한 거랑 B는 아예 안 했다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되면은 A라는 학생은 최소 한 4분에서 5분 내에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B라는 학생은 한 10분 걸리겠죠. 그러면은 최소 5에서 많으면 한 6분 가량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에이 뭐 5분 6분 차이인데 뭐 어때 하시는데, 이거 정도 차이면은 요즘 문제 나오는 것 치면은 웬만한 윤곽이 나오는 시간대예요. 지금 이제 B라는 학생은 이제 라이어 다 끝냈어, 이제 시작해야지 했는데 옆에 한번 슬쩍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기는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는 백지 상태인데 옆에서는 웬만큼의 그림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B라는 학생은 그만큼 자기가 늦어졌다는 게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저만큼을 해야 돼? 그러면은 빨리 해야 되네. 그러다 보면은 페이스가 말려요. 네, 여기서 말려요. 즉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비슷하게 뛰면은 내가 빨리 가야지 되는데 누가 한 명이 쌩 하고 가버리면은 따라가기 싫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최대한 남들보다 빨리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페이스가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 접수하셨으면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CAT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6월 달에 접수를 해요. 한 달 간격이 있잖아요. 네, 그때 하루에 한 번 하셔도 충분해요. 2번씩 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설명드리면서 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근데 막상 혼자서 하면은 어이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볼 줄 아는 것과 볼 줄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실 거는 가로 세로, 즉 위 아래 오른쪽 요 세 가지의 모양 중에서 가로 세로 제일 큰 사이즈를 찾아야 돼요. 즉 보자면은 위쪽은 치수가 지금 가로 세로 따로 없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은 제일 높은 게 90, 폭은 136, 오른쪽은 90이라는 폭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일단 저는 사각형 가지고 시작점을 찍고 높이가 아까 80이었나요? 136의 심표 90짜리 사각형 하나 그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요렇게 두 개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선 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L 엔터 했을 때 클릭하시고 직결 모드 F8번 해서 선을 끄시든지,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Shift 키 누르면 좋아가지고 Shift 키로 하겠습니다. 높이가 됐으면 선 가지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제가 세로 선 한 개 길게 끄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두께죠. 90 칸을 띄우고 이렇게 칸이 나오도록 선을 자르겠습니다. 즉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이즈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는 되겠죠. 이제 위에 깔 건데요. 위쪽은 일단 선 가지고 저는 요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 골뱅이 하고 선을 좀 길게 할게요. 한 1000에 각도는 45도. 이런 식으로. 선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짧은 것보다 긴 게 나아요. 그리고 기만 길게 하실 거면 통 크게 완전히 길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정쩡한 것보다는 그냥 아예 무식할 정도로 긴 게 최고예요.
여기까지가 되면 요 옆에 선의 위쪽에 두 군데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교차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을게요. 자, 그러면은 휴대폰 열어둘게요. 옆에서 볼 때나 위에서 볼 때나 두께는 똑같아요. 예, 안 바뀝니다. 즉, 고르게 이렇게 돼가지고 두께가 동일시하게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앞쪽에서 폭이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또 양쪽에서 두 군데를 가지고 올라가서 사각형 박스가 나오도록 잘라내고 여기 선 남는 것들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가깝고 멀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하실 게 윤곽입니다. 즉 외곽의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 앞쪽의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50에 36에서 단위 하나 지네요. 그러면은 일단 X로 요거 부셔 놓고요. 높이가 50이었고 올라가고요. 간격이 36이네요. 그래서 엔터 36.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선을 잘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또 권장드리는 게 칸 다 띄워놓고 자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그 다음 거 해볼게요. 60에 135도에 90도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간격을 60을 띄워놓고, 근데 이제 문제가 폭이 없죠. 각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135도는 이렇게 45도죠. 90도는 요거가 직각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시를 할게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골뱅이 하고 한 50에 각도가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대칭 가지고 반대편 이렇게 보내시면 각도는 된 거죠. 높이가 없다 뿐이지 예산 필요 없으니까 놔둘게요. 일단 야, 높이는 여기에서 따로가 없습니다. 폭도 따로 없고요. 근데 얘랑 옆에랑 높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40이 20 들어가죠. 그리고 밑에서 한 칸 높이가 주어집니다. 그게 20인 거고 여기서도 한 칸 높이가 주어지죠. 그럼 요 높이가 2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 엔터 20 올라가고 위에 거 두 개는 이동 가지고 이렇게 한 칸 내리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필요 없죠. 버리고 이렇게 잘라 버리면 모양이 나와지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모서리에 반지름 40짜리 이쪽에다가 40짜리 그려주면은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한 2-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옆에 거도 이제 하면은 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레이어가 늦게 끝나서 시작할 때 옆 사람이 막 변화버리면 오 되게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쪽에는 이제 나머지 갖고는 취소할 게 없거든요.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이제 옆에 거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각 지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60 나왔으면 엇각이라서 이렇게도 60도입니다. 근데 선의 길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의 길이는 없고 각도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통 크게 길게 하시면 됩니다. 전 500 같고요. 각도 한 60 같습니다. 그 다음 잘라서 이렇게 버릴게요. 만약 선 짧으시면 늘리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되면은 30에 40 일단 이렇게 꺾이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이 30이니까 30을 가고 높이가 40이죠. 40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모양 나오게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0 높이인데 각이 집니다. 130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130이면 엇각이면 이렇게 해서 130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요렇게가 얼마? 50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거리는 50 갈 거고요. 각도는 50. 요렇게 되면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 높이가 20 있었으니까 20 하나 내려갈 거고요. 선이 안 맞죠? 그래서 2x 가지고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 잘라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지는 거죠. 각도 한번 볼까요? 130 나왔죠? 네,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요렇게 점선이 갔어요. 즉 높이 같은 거죠. 그럼 요렇게 높이가 같은 거, 높이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인데요. 40을 제대로 안 갔네요.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동시키고 연장시켜 놓고 잘라내고, 네, 여기도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얘도 살짝 안 맞았네요. 네, 잘라내고 그냥 다시 그려내겠네요. 여기에서 50의 각도 50, 아이고, 50의 각도 50 보내고, 높이가 20이니까 20 보내고 연장 늘렸고요. 잘라주시면 이렇게 모양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점선 나오니까 좀 길게 끄었고요. 긴 거 잘라주시고 수문선 노란색이니까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도가 되게끔 또 각지네요. 그럼 180 나오려면은 이렇게가 70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50 가고 각도는 70도 갈 거고요. 안 맞으니까 거꾸로 늘려놓고 요거 수문선 바꾸고 트림으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점선까지 한 번에 된 거죠. 위치가 같은 거니까. 그럼 옆에서 이게 선 한 개가 있습니다. 높이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일단 요 자리보다 위에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랑 높이가 비슷한 위치가 여기랑 여기 두 가지가 생깁니다. 즉 꺾이는 위치는 다 모양 볼 때 보이는 뜻이에요. 근데 요 놈이 저희 아까 설명 이렇게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보여지고 이쪽은 안 보입니다. 즉 휴대폰 보시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잠긴 버튼이 있는 게 있을 거고, 없다면은 좌우 중에 한 군데가 볼륨 버튼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는 쪽에서 보면은 볼륨 버튼은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볼륨 버튼이 여기서는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쪽은 아닌 거고 요 놈이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선을 가지고 와서 잘라주시면 높이가 맞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이제 모양들은 다 그린 거예요. 네, 더 이상 그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도 이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높이가 얘보다 낮은 거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점선 두 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위치 맞춰 가지고 잘라 주시면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수문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위쪽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도 일단 보여지는 거, 일단 이렇게 꺾이는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 보시면 이렇게 모양 3개가 꺾이는 거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럼 필요한 게 높이 되는 거죠. 자, 그 놈은 이렇게 갔을 때 꺾이는 위치, 즉 각지는 거에 만나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꺾을게요. 요 자리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즉 경사면이 있으니까 요 사이 폭이 여기서 볼 때는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 가지고 이렇게 위치 맞춰서 선 그어주시고, 얘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지우고. 그 다음 중간에 선 없죠? 잘라주시면 모양이 나와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이렇게 꺾이는 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선이 지금 보시면 여기랑 같은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가 요 자리였죠. 선끝. 여기 선끝. 자,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하나 끌 거고요. 이 선에 대한 높이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폭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지게 일단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위쪽에 이렇게 선 나가는 거 보시면 알까지게 휘잖아요.
고놈은 요 놈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사이 폭이 위에서 보여지는 요 사이 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거고요. 얘가 볼 때 제일 위쪽인 거죠. 여기 위쪽의 끝을 타고 올라가서 꺾어주시면 위치가 나와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버릴게요. 네, 이렇게 모양이 나와지도록 여기 뒤로가 보여지는 거죠. 쭉 나가는 거.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일단 숨은 선들이 몇 가지 있네요. 일단 여기 40 나와져 있는데 그 4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도 보시면 40이 나와집니다. 즉 같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세 군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숨은 선이니까 레이어 숨은 선 바꿔놓고 위쪽엔 긴 게 없죠. 일단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한 단이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선이랑 위치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선을 가지고 내려가면은 근처에 걸리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놈이 요 선인 거죠. 여기 점선의 끝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교차해서 꺾어 버리시면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꼭 이렇게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가 나와지는 거고 요 선을 끌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일단 트림 가지고 해당 위치에 맞춰서 일단 잘라내고요. 요놈이 숨은 선이었죠. 이런 식으로 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위쪽에 긴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요 살 자를 수 있고 이 선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보다 위쪽 있었잖아요. 네, 얘를 다시 갖고 가가지고 얘보다 위쪽이면은 이렇게 볼 때 오른쪽이 됩니다. 요 사이 간격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놈밖에 없죠. 요 놈을 타고 올라가서 꺾어 주시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가진다는 뜻이고 이 선과 이 선 사이 선은 없고 그 다음 얘는 점선이 쭉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얘는 없는 거죠. 지우고 이렇게 선 두 개는 숨은 선, 즉 점선이 됩니다. 여기 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도 되는 요 선 위치에 대한 요거죠. 폭. 이 선은 있으니까요. 요 높이면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끝에서 하나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가는 선, 즉 저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위치 찾아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왼쪽으로 하나 가는 게 요놈밖에 없죠.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교차해서 40도 되게끔 선을 끄면 되는데 보시면 끝에가 살짝 닿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한 500 갈 거고요. 각도는 40. 이렇게 지금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잘라주시고 또 모양 맞춰서 잘라주시고 이렇게도 안 보이는 거니까 숨은 선. 네, 그러면은 모양이 다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가 되면은 이제 앞에 볼 때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선 가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선 경사가 있을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경사가 갈 만한 것들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폭이 다 같은 거였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 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숨은 선 되는 거겠죠? 네, 위에서는 가져갈 거 없이 이런 식으로 그어도 요 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그린 상태가 됩니다. 쉽죠?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중심선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었고요. 요놈 두 개는 레이어 중심선 되게끔 바꿨습니다. 이제 얘는 필요 없거든요.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조금 확대를 더 해볼게요. 보시면 끝에가 살짝 안 붙었고요. 살짝 더 길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CAT나 ATC나 둘 다 여기 살짝 띄우는 간격, 또 늘리는 간격에 대해서는 지시된 게 없습니다. 즉 얼마를 하라는 게 전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많이 나가고 얘는 좀 더 크게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즉 떨어져 있다라는 것과 길게 나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지게 해 놓으시면 되는데 말은 쉽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권장사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보니까 그나마 제일 이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반지름 5짜리 원한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2나 한 3만큼 하나 띄웠고요. 요 원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 부분은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얘는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연장 가지고 늘려 넣을게요. 얘는 지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중심선 표식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타원을 그리면 끝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ATC나 CAT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타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그리는 거는 꼭 주의하시고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원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반지름, 무전지름 나무 상관없습니다. 생겼든 간에 무조건 완전한 원이 나오게 하나 그리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의 폭에 대한 선을 쭉쭉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기 좋게 요것들은 빨간색 치수로 하나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요렇게도 선을 쭉쭉 나가겠습니다. 되면은 요렇게니까 이제 원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가는 원통, 요렇게 가는 원통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 한 개인 거고요. 보는 방향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은 각지게 잘린 부분이 타원으로 나와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각지는 게 요거 하나, 둘 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인다라고. 그럼 위에서 볼 때 보여지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얘는 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대폰 있을 때 그거 충전잭 꼽는 쪽은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X 가지고 이 자리를 늘릴게요. 아이고 선 하나 있어야겠네요. 45도짜리 하나 하실 꺼놨습니다. 그러면은 끝점과 교차가 나오죠. 이제 그 두 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꺾겠습니다. 사각형 모양 나와지겠죠. 이 선들은 잠깐 좀 지울게요. 자, 됐으면 그 사각형 모양이 완전하게 나오도록 양쪽이랑 위아래랑 긴 것들은 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요것들은 좀 다 치수 이렇게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가 되면 요 박스가 타원에 대한 폭과 높이가 되는 사이즈가 됩니다. 이에 가지고 이렇게 높이의 중간 되는 부분 두 개 누르면 폭되는 거죠. 그 다음 위쪽, 아래쪽 둘 중에 한 군데에 대한 가운데 부분 눌러주시면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타원이 나왔으면은 해당 위치 맞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그린 타원이 맞나 안 맞나 싶으실 때는 이제 잘린 경계 부분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 위치를 가지고 내려가면은 어딘가 하나 걸리는 데가 나옵니다.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위치다 보니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걸리게 완전히 맞게끔 걸려지면은 그림이 맞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누락시킨 게 있는데 여기도 중심선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선을 제가 이렇게 하나 끌 거고요. 요거 중심선, 그 다음 끝에도 반지름 5짜리, 그 다음 여기도 한 2짜리 간격 주고 이쪽은 잘라내 버릴 거고요. 이쪽은 늘려 놓겠습니다. 아이고 F1번 눌렀네요.
요건 필요 없죠? 지우고, 해도 필요 없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치수 값을 주면 되는데요. 일단 설정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디엔터하고 그냥 있는 거 고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 가겠습니다. 그리고 ATC 같은 경우는 치수 설정이 조금 상세하게 나왔는데 CH로 바뀌면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문자에서 뭐 한다라는 것밖에.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맞으면 취소 표시할 때 모양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하실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심 표식이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자 오시면 CAT에서 요구하는 게 문자 스타일 점 3개 가서 폰트 지정. 그래서 여기서 굴림 폰트입니다. 네, 굴림 폰트 선택하시고 현재 설정 yes 하시고 닫기가 되고요. 글자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배치는 무조건 ISO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만 하셔야 됩니다. 딴 건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맞춤 탭을 가서 여기 스케일 값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스케일 값.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축척 값에서 또 뒤에 거 숫자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2 나왔죠? 그럼 숫자 2 주고 1차 단위 가서 쉼표 아니고 마침표, 그 다음에 각도는 숫자 제일 긴 거, 그리고 여기 0 억제 후행, 즉 소수점 뒤로 해서 0은 나오지 말란 뜻입니다. 하시고 확인하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닫기. 이러면 끝났어요. 레이어를 치수로 바꿔놓고 제시된 그림과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치수 값을 기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입해 볼게요. 40 나왔고요. 그 다음 전체, 여기 일단 꼭다리까지고, 그 다음 전체 이렇게, 그 다음 각도가 있었죠. 135. 이렇게 뭐 모양 나오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든 아까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든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표시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가 90도가 있었죠. 주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있었네요. 전체 높이 90. 그러면은 앞쪽은 이제 다 준셈이 되는 거죠. 이제 옆에 거 하러 가겠습니다. 옆쪽에 가서도 일단 작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가 20 있었죠. 주고 그 다음 전체 높이 40. 그 다음 이렇게 각도가 하나 있었죠. 130. 이렇게 각도 있었고요. 이렇게도 각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 전체 폭 하기 전에 이쪽에 폭 30 있었고, 이렇게 전체 폭이 90 나와져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옆에 거 치수값 다 준 거죠. 이제 위쪽에 거 가겠습니다. 위쪽에는 40이랑 40도 밖에 없네요. 이렇게 간격이 40,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각이 40. 넘어가는 건 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되면 치수값도 제시된 게 다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시면 약간 그림을 좀 띄워 놓을게요. 예, 또 뭐 줄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대충 좀 멀리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것보다는 좀 오버스러운가 싶게끔 띄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답안지를 맞출 건데요. 일단 레이어는 0번 바꿔놓고 배치 1번 가겠습니다.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흰색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상한 그림 나오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OP 옵션 가서 하실 거는 일단 먼저 하실 게 배치 요소에서 맨 위에 거 표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체크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색상 가셔가지고 흰색 아니고 검은색 바꿔 놓으시고 작업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림 하나 있는 거 있을 텐데요.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암기사항이니까 조금 암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쭉 치시면 돼요. LIMITS 리미트 0영인 거죠. 0 쉼표 0, 0 쉼표 0 엔터하고, 그 다음 297에 쉼표 210. 자꾸 좀 끊기네요. 210. 그 다음에 RDC 엔터 하시고 0의 쉼표 0,
엔터 하시고 297에 쉼표 210. 네, 요 내용은 암기를 꼭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LIMLTS하고 영역은 0쉼표 0, 그 다음 297에 210 A4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 사각형 REC 절대값으로 0쉼표 0, 297에 210.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용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 간격은 10만큼 하나 띄워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요 테두리는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X 엔터에서 요 사각형은 부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에 칸을 만들게요. 일단 첫 번째 간격은 30, 그 다음 간격은 25, 그 다음 높이는 8이 됩니다. 엔터에서 8,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그 다음 선을 좀 지울 거고요. 이제 여기다 글자 넣으면 되는데 MT 하시든 DT 하시든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PL로 이렇게 지그재그 가는 선을 좀 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편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해보자면은 DT 갖고 글자 쓸 거고요. 포인트는 MC 칸의 가운데로 할 거고요. 시작점을 지정하고 글자 높이는 3으로 하셔야 됩니다. 엔터하고 각도 안 줄 거예요. 엔터하고 그 다음 수험 번호 그리고 원래는 주어질 텐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A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 없으니까 그냥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일자 00전에 00월 001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 두 번 하시면 끝나죠. 여기서 레이어는 문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CT 안내사항 가이드 보면은 레이어 문자라고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이 문자가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땡이냐 기호에도 문자가 들어가느냐 이 내용이 아직까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큼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얘들은 무조건 레이어가 문자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문자로 바꿨고요. 각 글자 클릭한 다음에 그 파란 점을 이렇게 선의 가운데로 가게끔 옮겨 놓으면 좀 더 한결 쉽게 글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죠. MT 하시게 되면은 뭐 해놓고 복사도 되는데 복사했다가 고쳤다가 또 이거 만들고 했다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손이 좀 덜 가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MV 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개씩 빼는 걸 선호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 한 번에 다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오는 게 깔끔하고 이뻐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칸에 더블 클릭을 가서 이렇게 그림 한 개씩만 보이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맞출 거기 때문에 한 개씩만 보이게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칸에 한 번씩 해서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어 줌 엔터 하시고 스케일값 S 하시고 1/2 하고 XP 할 건데요. 1/2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축적값 주시면 되고 XP는 그냥 요 범위 내란 뜻입니다. 요 범위 내에서 보여지는 크기가 원래 거에서 반절이 나오게끔 표시가 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 엔터 S 엔터 1/2 XP 요게 각 칸별로 한 번씩 해서 총 3번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림 하실 때 이렇게 밑에 쪽엔 여백을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게 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령 하나 있습니다. MV SETUP 그러니까 MV 셋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A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H 값,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V 값이 됩니다. H가 가로, 수평 되는 거, 버티칼, 그러니까 호리젠탈, 버티칼이 수직, 세로 돼서 버티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 거예요. MV SETUP 엔터 할 거고요. 옵션 A, 그 다음 수평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H 엔터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포인트 할 건데 보시면 오선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Shift 하시고 클릭 강제 포인트 끝점. 그래서 끝점 있는 쪽에 하나 누를 거고요. 옆에 그림 넘어가고 또 Shift 클릭 끝점 같은 게 이 자리죠. 눌러서 이렇게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됐으면 돌아올 거고요. 아직 명령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수직할게요. 버티칼 V 엔터 했고요. 또 Shift 클릭 끝점. 요 끝으로 할게요. 누르고 올라가서 또 Shift 클릭 끝점. 요 자리 같은 라인인 거죠. 눌러주시면 그림 움직였죠. 됐습니다. ESC로 좀 과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깥쪽 나가서 더블 클릭. 네, 그 다음 이렇게 칸을 잡아서 이것들이 뷰포트가 됩니다. 선택하시고 ESC에서 일단 캔슬한 다음에 다시 위쪽에 레이어 0번 가셔서 뷰포트에서 해를 즉 모드를 동결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안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되시면 이제 여기 글자를 넣을 건데요. 이 CAT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대한 글자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돼요. 즉 이제 그림 그리는 파일, 조고 하나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저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새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반지름 5짜리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쁘장해서 그냥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 가지고 이쪽 4분점에서 시작. 그 다음 골뱅이하고 한 55만큼 선을 하나 갈게요. 그 다음 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으면은 모양이 나와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시면은 이제 요걸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W 블럭, WB 가지고 객체 선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객체 선택점은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점. 자, 해놓고 파일명은 그냥 저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 가가지고 타이틀 할게요. TITLE. 네, 저장 됐죠? 확인. 이러면은 요거 꺼도 됩니다. 네, 캔슬. 여기까지가 되시면 요 모든 번역 상관없어요.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 단축키 I 엔터 하시면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보게 하는 게 아까 만든 타이틀 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이게 아마 압축 파일로 돼 가지고요. 작업용 파일과 요거 파일, 타이틀 파일 두 개가 아마 압축 파일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여시하고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열게 하시고 확인. 이렇게 모양 나왔죠? 클릭하고 엔터 하시면 끝. 네, 이렇게. 나머지가 평면도랑 축척 요거 글자 쓰면 됩니다. 일단 그것도 저 디테일 하겠습니다. 시작점 찍었고요. 글자 크기 2.5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면도부터 쓸게요. 그 다음에 축척 1/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정면도 글자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클릭 바른 특성 갈 거고요. 여기 이제 글자 높이 3점으로 바꿀게요. 네,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CAT에서 요구하는 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글자 3.5, 축척은 2.5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 글자를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비슷한 위치 나오게끔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됐으면 요거 이동 가지고 정면도 그림 밑으로 가게 놔둘 거고요. 그 다음 복사 가지고 폰트 잡아서 옆에랑 위쪽이랑 네, 놔두고 위쪽은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그 다음 오른쪽은 우측면도죠. 그래서 우측면도 그런 식으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실 거는 먼저 할게 LTS에서 0.3에서 0.4 사이에서 주시면 됩니다. 즉 요 점선 모양의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LTS 가지고 한 0.4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심선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게 세팅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지는 다 만든 거고요. 이제 CAT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단축키 PLOT 플롯 가지고
출력 세팅을 하는 겁니다. 출력까지는 아니고요. 출력 세팅 아닌 건데 일단 요거 파일 형식은 DWG2 PDF, 즉 이제 PDF로 변환시키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조금 올라가시면은 A4 사이즈, A4, 그러니까 ISO 전체 페이지 A4 297에 210,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틀리면 안 돼요. 감점 먹어요. 여기까지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범위, 그 다음 플롯 중심과 용지 맞춤 가로, 여기 모노크롬. 그래서 하실 게 중심, 용지 맞춤 가로, 모노크롬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미리 보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꽉 차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시면 그냥 캔슬 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 배치의 적용이라는 거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하실 필요 없고요. 저 확인하고 취소. 네, 취소. 네, 저장하시고 취소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되시면 이 파일을 저장하실 때 항상 수험번호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로 하시고 아니면 시험 장소에서 감독관이 제시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하시고 시험을 종료하신 다음에 퇴실하시면 끝납니다. 요게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일단 지금 제가 1시간가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막상 그림 그린 거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설명 때문에 좀 길어지는데 그림 그리는 건 시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예제는 제가 그린 것보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전 처음이시다 보니까 좀 쉽게 하시라고 좀 그림을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연습하시고 나면은 실제 시험 기출 문제 푸실 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10분까지 충분히 하신다면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 예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